네, 오늘은 간단한 제품 리뷰하고 언박싱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언박싱은 이미 한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품 리뷰하고 언박싱을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루 한 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 지윤 스무드 4를 언박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 뜯어서 옆에 있으니까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 구성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별거 없었고요. 이 녀석 스무드 4하고 이 삼각대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 이게 전부 다였어요. 굉장히 구성품은 단촐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박스가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오스모를 사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DJI가 이런 케이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포장은 훨씬 더 깨끗하고 예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좋은 점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불편한 점이 이 제품을 반납을 하고 싶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냥 제 의견을 그냥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폰으로 4K 영상을 이제는 좀 찍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연결을 하고 4K 영상을 테스트를 하려고 4K 24frame per second 하고 30frame per second을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이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레졸루션을 1080p나 아니면 4K 60프레임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24프레임하고 30프레임만 하면 이상하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끄고 켰어요. 아이폰은 안 껐었고요. 그런데 다시 해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을 껐다가 켰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김벌하고 지윤 앱하고 아이폰을 완전히 연동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카메라라는 걸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김벌 조작은 되진 않고 터치로만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레졸루션이 있어서 레졸루션을 24 그리고 30로 바꿔봤는데 여기서 작동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왜 여기서는 되고 김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땐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했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4K 24하고 30frame per second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 앱이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나마 iOS는 좀 낫다고 들었는데 iOS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윤에 대한 4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김벌을 사용하는 중에도 USB-C 타입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 김벌과 폰을 연결을 하면은 김벌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화기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라이트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라이트닝 단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외장 배터리나 아니면 스무드 4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여기다 꽂으려면 한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 밸런스가 도저히 맞지가 않거든요. 여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3M 듀얼락을 달았어요. 예전에 X5R을 사용을 할 때 했던 동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을 그 김벌에다 붙여가지고 렌즈마다 이제 밸런스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전을 달아도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품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사용을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화기도 충전을 하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전화기 충전을 안 한 거예요. 전화기가 충전하는 동안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가 카운터 밸런스만 카운터 웨이트만 달아주면 되니까 동전이 아닌 좀 더 무거운 거를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배터리 뱅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3M 듀얼락을 붙여가지고 밸런스를 잡았는데요. 전화기가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무게가 그닥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도 이렇게 해봤는데 장시간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잠깐 배터리 충전되는 동안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도 앱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이폰의 경우에 4K 60 프레임 per second까지 가능하고, Full HD에서 뭐 240 프레임 per second, 그리고 120 프레임 per second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슬로우모 기능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제가 봤을 때는 240 프레임 per second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앱에서 Full HD 60 프레임 per second은 있는데 120 프레임 per second은 또 없더라고요. 왜 굳이 안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슬로우모에서 240 프레임 per second은 기본으로 되게 하더라도 앱 메뉴에서 레졸루션에서 1080p 120 프레임 per second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닌데 좀 불편하다 이 정도였어요. 다음도 역시 앱 관련인데요. 제가 DJI 제품을 사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DJI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Zio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제가 맥을 쓰니까 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펌웨어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무드 4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서 인식을 시킨 다음에 펌웨어를 불러와서 다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 중에 뭐 대부분은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텐데요. 좀 전문적으로 아니면 유튜브를 하는 분들 중에는 필미c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찍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사용은 사실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Zioon과 필미c 프로가 좀 잘 연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용은 가능하지만 Zioon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필미c 프로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버튼도 먹지를 않아요. 스무드 4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메뉴 버튼들이 전혀 먹지를 않더라고요. 뒤에는 여기는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은 전혀 되질 않아서 필미c 프로를 사용하기엔 좀 불편함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그냥 뭐 특별한 기능을 있는 게 아니라 들고 그대로 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필미c 프로를 사용을 해서 찍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거의 모든 메뉴를 버튼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편했어요. 굳이 화면 터치를 하지 않아도 버튼으로만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긴 했는데, 그런데 워낙 이전부터 스마트 전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터치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를 가끔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터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터치로 선택이 안 되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조이스틱 부분인데요. 스무드 4에는 조이스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팬을 한다던가 아니면 틸트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조금 왼쪽으로 돌리고 싶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강아지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순간순간 좀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직접 패닝을 한다던가 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보시면 여기 뒤에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굳이 조이스틱이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조이스틱도 좀 만들어 가지고 패닝이라든가 틸팅을 매뉴얼로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Zhone 스무드 4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 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품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고 Zioon에서 이런 걸 본다라면 다음 버전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래서 스무드 4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좀 샌프란시스코 소개도 한번 시켜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밖에 나가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고 조금 게으른 편이라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무드 4가 생겼으니까 핑곗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